요때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들이 연말을 좀 정리하면서 뭐 실적 정리하고 이제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그러면은 뭐 배당을 얼마 할 거냐 이런 거 좀 얘기하고 뭐 그럴 때인데 요럴 때 보통 주주환원책을 검토할 때 자사주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런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좀 요럴 때 한번 세게 목소리를 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딱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서 자사주 관련한 얘기를 좀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자사주 얘기의 타이밍은 참 묘한데 꼭 기업들이 죄 지으면 자사주를 매입해요. 뭐, 그런가요? 예, 뭔가 이제 개인들한테 피해 끼칠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서 뭔가 좀 달래는 밑밥을 까. 그런 용도로 좀 하는데 그래서 자사주 매입의 그 효과가 좀 이거는 학계에서 연구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좀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려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렇죠. 항상 우리 기업들은 죄 지어놓고 자사주 매입을 해.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는 거를 약간 방어해주는 방어적인. 네, 그러면 이게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게 그렇죠. 따져보기가. 네, 데이터로 따져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 라스페이스님이 배우자가 갑자기 잘해주면 의심부터 해야 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뭔가 집에 갑자기 선물을 들고 가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뭐야? 뭔가 이렇게 조금 의심을 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로 입증을 할 때 선물을 주면 와이프가 좋아한다 라는 데이터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곧 이렇게 사고 친 게 드러났거나 아니면 어제 사고 치고 나서 선물을 사왔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효과가 좀 반감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영환 님이 소각을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이 얘기가 오늘 결론이에요. 소각을 해야죠 라는 얘기.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투자 차이는 무엇인가? 투자를 할 때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사주란 무엇인가? 자사주와 그냥 경영진이 가진 주식을 헷갈려 하는 맞아, 헷갈려요. 네. 하는 기레기들이 많아요. 우리 맞아요. 기레기라고 우리 폄하해서 씁시다. 그 자사주라는 거는 그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는 거를 자사주,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네. 주식을 사는 거는 그냥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모모 금융지주 회장이 자사주 매입. 자사주를 매입했다. 뭐 그 양반이 법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아닙니다. 사장님은 자사주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거는 온리 기업입니다. 근데 자사주라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것의 제일 기본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입니다. 자본. 처음에 회사를 만들어. 그러면 퓨어하게 현금이 있죠. 네. 그냥 현금만 이렇게 덜렁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빌딩도 사고 뭐 사람도 고용하고 뭐 기술도 사고 뭐 설비 투자도 하고 요래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일종의 기업이죠. 그러면 제일 기반이 되는 그 밑에 있는 그 돈 그게 자본인 거고 그리고 그 자기 자본을 쪼개면 주식이 되는 거죠.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주식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근간이 결국 돈이고 돈의 징표가 주식인데 그게 기업의 실체인데 그 기업의 실체가 주식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의 실체가 자기의 징표인 주식을 산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는 거거든. 내가 내 돈으로 나를 사. 이건 사실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나를 샀어. 그러면 그 내가 산 내 주식의 주인은 누구냐? 나지. 그럼 자사주는 결국 주주의 것이에요. 자사주라는 걸 내가 매입을 해서 회사가 갖고 있다 하면 그 자사주라는 거는 결국은 주주가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를 샀을 때 소액주주들한테는 그 효과가 없어요.
그냥 자사주를 대주주 경영진이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자사주라는 게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일단 매입을 한다는 거는 주가 측면에서는 좋아야 돼요.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 내가 주식이 100만 원이 있고 자본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한 주당 가격은 10,000원. 근데 내가 주식을 자본금은 100만 원인데 주식이 50만 원밖에 없다. 그럼 주당 2만 원. 그럼 내 주가는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주식 수가 줄어든 것만으로도 2배가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당 순이익을 올리고 주당 순 자산을 올리기 때문에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올려줌으로써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ROE가 올라가요. 그 ROE라는 거를 또 저 뽀피디 딴 데 본다죠.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본 그 내가 낸 돈, 주주들의 돈.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그 기업이 얼마를 버느냐 이게 ROE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내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이 기업이 얼마를 버냐 이게 ROE예요. 근데 ROE가 좀 낮다. 그러면 그 돈은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한 건데 잘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나한테 빨리 줘야 돼.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더 수익률이 높은 데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낮은 기업들은 빨리빨리 그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주주들이 더 좋은 곳에다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ROE가 좋다. 그러면 내 돈을 가지고 얘가 돈을 잘 번다. 그렇죠. 그러면 딴 데 있는 돈을 끌어와서라도 그걸 사야지. 왜냐하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경영진은 ROE를 높일 자신이 없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 월급 받아가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뻐서 준 거 아니잖아. 내 돈을 잘 불려주세요라고 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한 건데 그걸 못 불린다. 그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려주는 게 뭐냐? 내가 ROE가 낮아서 돈을 돌려주는 게 뭐냐? 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게 돈을 돌려주는 행위예요. 그걸 이른바 주주환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주주환원을 하면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줄어들어서 ROE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이익은 그대로인데 이미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ROE가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장사를 잘 못하면 이익을 낼 자신이 없으면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ROE가 올라가요. 아니면 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확 올리든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죠. 애플. 애플은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굉장히 오만했다고. 이게 뭐 돈 냈으면 내 거지. 뭐 남 믿고 투자한 거잖아. 그럼 내가 뭐 하든지 뭐 네가 뭔 상관인데. 싫으면 꺼져. 약간 요런 마인드. 그래서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소각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뭐 싫으면 나가. 약간 요런 스타일이죠. 워낙 천재적인. 그리고서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팀 쿡이 네. 잡았죠. 그리고서 주주님들 그 가진 돈에 대해 투자하신 돈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이익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배당과 특히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은 아까 얘기했죠. 이게 내가 번 돈에 대한 이익을 돌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미국은 매입하자마자 바로 소각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소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누가 들어오냐면 워렌 버핏이 들어와요. 나는 IT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워렌 버핏이 갑자기 애플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팀 쿡이 집권했던 그때고 그 워렌 버핏이 이전에 투자했던 회사들과 비슷한 양태, ROE 높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보이면서 거의 뭐 대출을 받아서도 주식을 소각할 정도로 ROE를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의 경쟁력이 높은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경쟁력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충분히 주주들한테 돌려줌으로써 주주들로 하여금 내가 낸 돈의 이익률을 엄청나게 올려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회사는 회사대로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고. 그렇죠.
근데 엄청나게 번 돈을 또 주주들한테 다 돌려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돈 받고 딴 돈 얹어서 또 사야지. 이렇게 잘 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저 같은 개미들도 와서 애플을 사는 거죠. 저도 애플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5주 정도 액면 분할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싸요. 액면 분할은 또 왜 하냐? 아니 뭐 너무 돈 있는 사람만 오지 마시고 돈 없으시면 저희가 싸게 액면 분할해 드릴게요. 이런 정책들이 더해지면서 그 애플이라는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때 그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좀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려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화를 해서 좀 많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자사주를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샀습니다. 근데 그 자사주를 산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서 뭘 하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사주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왜 가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면 나와 일치해가 돼야죠. 나하고 일체가 된다는 건 분리되어 있는 그 자사주가 아니라 소각을 시킴으로써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게 나중에 또 내가 뭐가 필요하면 내가 뭔가 살을 좀 더 찌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증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자사주를 가진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왜 없냐? 그 법인이라는 곳의 주인이 주주고 주주가 갖는 게 의결권인데 법인이 자기 주식을 사서 스스로의 주인이 돼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사주를 산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발행 주식이 한 100주가 있는데 대주주가 한 30주 정도 갖고 있다 치자고요. 오늘 되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헌영 기자 조금 지루하더라도 그냥 쉽게 100주 중에 30주를 대주주가 가지고 있으면 지분율이 30%예요. 네. 근데 시장에서 50주를 다 사들여 자사주로 회사 돈으로 그러면 시중에는 50주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30주를 갖고 있으니까 원래 지분율은 30%였는데 실질적인 의결권 50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60%로 높아져요.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기는 용도로 자사주를 매입해요. 근데 여기서 자사주를 소각을 해도 결과는 똑같거든요. 근데 소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자사주를 무슨 전체 물량의 절반을 회사 돈으로 들고 있는 놈이 어딨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광피역 같은 가죽회사는 47%, 전체 유통 물량의 46%, 7%를 갖고 있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아니라 자기 주식. 자기 자사주만.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그 50% 주식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들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요. 부국증권이 42%, 일성신약, 텔코웨어 이런 데가 40%가 넘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성장성보다는 그냥 따박따박 돈 버는 그리고 차곡차곡 집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그 돈을 만약에 대주주가 가져간다, 네. 뭐 배당을 하거나 뭐 한다,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주주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 싫어해요. 이게 어차피 나중에 상속하려면 그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최대한 밑으로 있어야 상속을 할 때 좀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굳이 자기는 월급 받고 캐시플로우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따박따박 돈 잘 벌고 그 돈으로 자사주 많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사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입하면 좋아야 되는데 자사주를 단순하게 매입하는 것보다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하느냐가 주가에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두 번째 자사주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거 요새 조금 덜 하는데 예전에 물적 분할 얘기할 때 뭐 물적 분할은 나쁜 거, 인적 분할은 좋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그 목적과 이해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사주가 어떤 때 주로 쓰냐면은 인적 분할을 할 때 써요. 인적 분할을 하는 거는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부부가 이혼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재산 다 나눠 가지고 둘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사주는 이 모회사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게 의결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의 주식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사주를 모회사가 가져가게 되면 자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둘이 이혼을 했으면 둘이 완전 남남이어야 되는데 얘에 대한 지배권을 얘가 가져가 버리는 거지. 매직이죠. 매직이죠. 그래서 자사주 마법이라고도 불리면서 네. 대주주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분율을 높이고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용도로 자사주를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소액주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사주예요. 그런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지배력을 높이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네. 근데 돈 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원래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우리의 돈을 가지고 자기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을 해서 이게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를 썼어요. 세 번째, 백기사용입니다. 요게 제일 이제 그 암묵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건데 경영권을 위협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이 주식을 허윤영 기자한테 팔아요. 그러면 허윤영 기자는 사실 내 편이에요. 그러면 허윤영 기자는 내가 아니니까 의결권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백기사. 요게 그 예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KCC한테 줬죠. 그래서 KCC가 삼성물산 편을 들어주면서 자사주가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킨 그런 사례예요. 이게 최근 사례로 보면은 네이버하고 미래에셋이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수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자사주를 미래에셋이 사고 네. 미래에셋 자사주를 네이버가 사고 이렇게 해서 5천억 규모로 수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네이버 파이낸스 그거 할 때 우리의 서로 간의 협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제로 많이 협력도 하고 있죠. 예,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자사주 맞교환이 상호주식에 대한 공동보유다. 이거는 니네가 서로 간의 의결권을 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백기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미래에셋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다. 우리가 핀테크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누구 하나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둘이 같이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우리의 동맹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주식을 교환한 거다. 네. 라고 설명을 하고 이용호 의원은 아니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니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서로 의결권 행사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근데 그런 중에 미래에셋이나 네이버의 최대주주 지분율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들이 서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서로 백기사를 해줬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딴 질문할 때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거는 뭐를 목적? 이게 그 우리 발치기 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진심을 궁금해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진심으로 협력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혹시 저 마음 한 구석에 의결권을 그러니까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진심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발칙한 경제의 모토로 해야 되겠어.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과 돈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사주를 교환을 했을 때 생겨나는 현상은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동맹도 되고 의결권 행사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대주주는 내가 의결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주주의 의도 따위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가 달려 있는 거지. 이게 뭐 지금 내가 난 진심으로 이 동맹 때문에 한 겁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수합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규모가 엄청 컸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자사주 취득은 정부에서 되게 독려를 했었다. 그래가지고 자사주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쌀 때,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주가 쌀 때 워낙 많이 사서 자사주 취득이 2020년에 엄청 많았네. 2020년에 엄청 많았고, 그래서 작년에 조금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그 취득이 11조 7천억. 11조 7천억이면 꽤 많은 거예요. 자사주 취득 상위 기업들을 보면 모비스, KTNG, 미래에셋생명, 현대차, 메리츠 화재증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의 자사주 취득의 상위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 회사들의 주가를 좀 아시는 분들을 보면은 화재증권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모비스, KTNG, 미래에셋생명, 현대차는 그냥 그래요. 이게 취득 자체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각 상위 종목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SKT, 네이버, 신한주주, LG화학, 하이닉스. 와. 근데 보더라도 소각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좋을까? 제가 사실 네이버를 좀 갖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네이버 주가가 마음 아프죠. 네. 진짜 말 그대로 흘러내렸죠. LG 화학도 제가 알기로는 흘러내렸죠. 조금 좋지 않고 네. 신한지주도 주요 금융사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그닥 제일 부진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SKT 같은 경우도 그때 인적 분할할 때 네네. SKT는 주가 조금 좋긴 좋았어요. 그 자회사 모자회사 분리할 때 모회사 주가가 확 디스카운트 되면서 SKT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소각을 하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지 아까 설명드렸죠. 사고 치고 와이프한테 선물 갖다 주면 와이프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 의심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사고 친 애들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해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LG와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소각을 하거나, 뭐 신한도 그 왜 했냐면 갑자기 1조 원 넘게 유상증자를 3자 배정으로 해버려가지고 예. 주주들의 불만이 엄청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죄 짓고 소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왜 쓸데없이 와이프 선물 얘기를 했는지가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러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회사는 메리츠 금융그룹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작년 3월에 핫하지. 엄청 씹었습니다. 맞아요. 거기가 갑자기 배당을 안 하고 그 우리는 자사주 소각을 할게요, 자사주 매입을 할게요라고 하면서 배당 컷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러프하게 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띡 공시한 줄 띡 띄워가지고 우리 이제 배당 그만하고 자사주 매입할게요. 그러고 나서 설명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서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가, 혹시 얘네가 자사주를 많이 매입을 해서 뭐 자진 상장 폐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영권 방어 용도로 활용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아니면 배당을 자른 것만큼은 안 산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 좀 더 친절하고 확정적인 IR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하지만 실제로 충분히 많은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걔네가 말한 거를 정말 지킨다면 그러면은 그건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약속은 했지만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약속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3월, 6월, 8월에서 1,500억을 샀어요. 주식을. 거의 뭐 매달 계속 산 거 계속. 메리츠 화재가 282억 원, 900억, 900억, 1,000억 원. 그럼 얼마예요? 한 3,000억 좀 넘는 돈을 네. 계속 샀고, 메리츠 증권이 1,000억, 1,000억, 1,400억. 그래서 3,400억. 3,400억을 이런 식의 그 자사주 매입을 할 때는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혼납니다. 시세 조정이라 그래서 걸려요. 그리고 이거를 잘 분산해서 사야 돼요. 주가에 영향을 안 주려고. 그래서 얘네들이 자사주를 산 그 내역들을 보면
거의 매일 삽니다. 매일. 그냥 매일 쪼개서 그냥 뭐 10억 매일 사요. 10억씩 한 달 내내 사면은 영업일 기준으로 200억 원어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사봐야 600억 맞죠? 네. 분기에 600억밖에 못 사요. 하루에 10억 원씩 살라 그래도. 근데 분기에 1000억씩 살라 그러면 진짜 그냥 계속 사야 돼요. 계속. 그러네. 그리고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게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를 올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주가가 올라가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라 그래도 주식이 없어. 여기서 싹쓸이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주가를 올리면서 주식을 사야 돼요. 그 결과 이 3월 이후에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가 무려 320%가 올랐어요. 메리츠화재가 176%, 메리츠 증권이 66%. 메리츠 증권은 증권주 시총 3위까지 오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러니까- 자본 기준으로 보면은 뭐 상위권이긴 한데 3위까지는 아니잖아요. 중상위권 정도인데 엄청나게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비슷한 경쟁 업종이랑 비교를 안 해서 그런데 경쟁 업종 뭐 굳이 볼 것도 없잖아요. 화재 뭐 보험사가 그렇게 주가 좋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주도 요새 조금 많이 꺾였죠. 요즘에 좀 그쵸. 예. 아무래도 금리 오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코스피가 조금 이제 옆으로 기니까 거래량도 많이 줄어가지고 증권주가 대체로 안 좋은데 메리츠 증권은 6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죄짓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짱 받거나 죄짓고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요걸로는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사갖고 내가 이익이 나면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걸 밝혔으면 얘네가 이렇게 산 걸 보면은 왜 이렇게 샀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네. 자기네가 그랬거든. 저희가 배당 안 하고 이익이 나는 대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하겠지만 이런 식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은 얘네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데 관심이 있는 회사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의 그 신뢰가 생기면 주가는 반응을 해요. 아까 제가 매입도 안 돼, 소각도 안 돼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여기서 변수는 있어요. 여기가 아직까지 소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매입만 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어디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말로는 약속을 했어요. 그 공시를 할 때 우리는 이거 소각할 거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금융회사가 공시를 위반하면서까지 소각을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실제로 소각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그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좀 해서 소각을 꾸준하게 해오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그 주가가 충분히 반영을 하더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주나 화재에 비해서 증권이 좀 덜 오르는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왠지는 잘 모르겠어. 사기는 제일 많이 샀는데 왜 제일 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1월 이후에 1,400억을 사고 있다는 거는 얼마예요? 그럼 12월, 1월, 2월, 3월까지 보통 한 분기로 사니까 한 3개월 정도 산다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500억씩 산다 그러면 그거를 2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하루에 한 25억? 그렇죠. 계속 매일매일 사도 이게 지금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행태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회성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일단 매입보다는 소각이 훨씬 낫다. 그리고 일회성은 안 된다. 일회성으로 내가 그냥 짠 하고 해주는 거는 그걸로는 뭐 그냥 그때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죄짓고 하면 안 된다. 죄짓고 하는 거는 서로한테 신뢰를 못 줘요. 그리고 딱 그런 거 나면 또 아까 누가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뭔가 죄를 아직 안 졌는데 선물을 사온다. 그러면 이거 뭐 이미 죄 져놓고서 뭐 좀 숨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결혼기념일마다 되게 좋은 선물을 산다거나 그러면은 와이프도 그때가 되면 결혼기념일쯤 되면은 뭐 이번 달 이번엔 뭐 어떤 선물을 해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뭐 해주셨습니까? 저희는 그 결혼기념일에는 보통 양주를 먹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거를 약간 정례화를 했어요. 서로 좋아하는 그 비싼 회와
비싼 위스키 싱글 몰트로 해서 그거 같이 먹으면서 양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시는 거지. 그쵸.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주주들한테 신뢰를 주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뭔가 주주 환원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주들한테 환원을 많이 주는 회사니까 동급에 있는 회사에 비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라는 신뢰를 주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권 기자가 말씀하신 메리츠는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좋은 사례인 거잖아요. 자사주 그쵸. 매입에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하나 그냥 짧게 얘기 드리면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는 이 증권사도 상장사인데 예. 여기도 자사주 매입을 요즘에 제가 증권부 출입할 때는 여기도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꾸준하게 합니다. 예. 근데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하는데 박종영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0원. 예. 문제가 최대 주주 지분율이 85%인데 예.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해서 자사주 비중이 한 12%, 13%까지 간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주주 환원책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때 나왔던 얘기가 이때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매각 이슈가 항상 있는 증권사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몇 번 M&A를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썰이었는데 뭐 이게 그 최대 주주가 비상장사로 전환을 해서 예. 이렇게 되면은 가치 평가라든가 이게 좀 유연해지잖아요. 그 소액 주주에 대한 어떤 그 불만도 조금 덜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저는 이 US 투자증권 사례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뭐 무조건 매입한다 좋은 게 아니라 예. 이게 최대 주주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 상태에서 매입을 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그러니까 거죠. 신뢰라는 진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는 말로 하는 거 아니라고. 거기서 내가 배당하면 거의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누가 믿냐? 그러니까 그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쵸. 그러면 나보고 주식을 팔란 얘기입니까? 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난 진심으로 진짜 우리 주주들한테 더 주고 싶다. 그럼 뭐 차등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하죠 근데. 뭐 하는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러니까 이번에 포스코도 또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어요.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원님 물적 분할 죄를 짓고 자사주 사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포스코에 대해서 물적 분할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인식 자체가 돈 쓰고 욕먹는 일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주들과의 어떤 관계를 충분한 신뢰를 줄 때 그때 주주 환원책이 주가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ESG라는 것도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죄까지 짓고 하고 그래서는 그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하면서 어떤 내가 이 기업의 이익과 이 기업의 성장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갖게 되면은 그런 회사에는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미사일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게 오히려 코리아 프리미엄을 갈 수 있는. 요새 많이 해요. 셀트리온도 한 1,00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500억 사서 매입했는데 이슈가 있는 회사들. 이것도 셀트리온 그때 뭐 약 저희 승인 문제 났는데 뭐 잘 안 팔리고 막 그래갖고 주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약간 주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은 저건 확실해요. 그 주가 하방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신뢰는 있는 것 같아.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주주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렇죠. 코스피로 옮긴 게 주주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회장님 자체가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하방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어요. 뭐 저는 그 행위가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회사 판다 그러고 뭐 이런 거가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주주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회사를 보호하려 그러는 거예요 주주들이. 그처럼 그 뭐 풍산도 이번에 한 220억, 풀산 홀딩스도 한 43억. 그리고 포스코도 자사주 소각 방침 나오고선 주가 한 10% 올랐어요. 웅투트님 사고 반치는 요리 좋아하는 셀럽 부회장보다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주는 게 낫다. 아
곧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분은 이제 북한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 그러네. 네,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 지금 시즌에 우리는 자사주에 대한 요구를 좀 더 해야 되고 지금이 한참 결산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 주주환원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시기니까 요 타이밍을 우리가 주주들이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다. 그리고 그 흐름은 꾸준하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이어져야 된다. 근데 신뢰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맨날 주다 안 주면 큰일 나. 맞아. 제일 짜증나지. 그러니까 맨날 사고 치던 애가 또 사고 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왜냐면 디스카운트 돼 있는 상태거든. 근데 계속 프리미엄을 주던 애가 사고를 치면 얘 변했나?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든다는 거지. 맨날 바람 피던 애가 바람 피면 귀싸대기 한 대 맞고 끝나요. 근데 평생을 바람 안 피다가 바람 피면 얘 진짜 마음 변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그 신뢰가 곧 자본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홍기현님이 홍기현님 5,500원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요? 하입 어떻게 하는 거지? 하마? 넥스트 레벨. 이거 하는 거라며 이게. 리액션. 자본시장의 노예. 권순. 아니 노력을 좀 해요. 예, 허영 기자.